이염 먼저 하자는 분들 의견이 좀 더 많으셔서요. 우선 이염을 하고 유선의 진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염은 공명에게 나 좀 승진시켜줘, 더 많은 자리 내줘, 이렇게 징징대기만 했던 욕심쟁이.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거 책임 면피하려고 얍삽한 짓 하다 걸려 처단된 찌질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으신데요. 한번 이게 진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염이 출세하려고 공명한테 징징거렸다는 얘기가 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총나라가 익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갈량이 승상 겸 익주목까지 겸하고 있었죠. 요즘 말로 치면 대통령하고 경기도지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맡을 수 있는 높은 자리란 다 맡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염은 공명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승상께서 익주목을 겸하고 계신데 저도 좀 주의 자사를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공명이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주가 익주 하나밖에 없는데 딸랑 뭔 주자사를 시켜달라는 얘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 이염이 이리 답변을 합니다. 아니 주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익주에 몇 개군을 더 떼서 파주라는 주를 하나 더 만드시죠. 그리고 그 파주 자사를 저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에 대한 제갈량의 응답은 뭐였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였죠. 그리고 제갈량은 또 자신만의 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승상부라고 하죠. 이게 엄청난 게 자기 부를 가지고 있으면 조정에 가지 않고 그냥 부에서 일을 처리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정무를 보는 자기만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 나름 엄청난 거죠. 이에 이염은 또 요구를 합니다. 승상 저도 저의 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승상만 부를 가집니까? 제갈량은 이 요구에도 역시 거절로 응답합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이 두 탁고 듀오의 권력 분할을. 일단 중앙정부는 공명이 다 장악을 했고 이염은 사실상 중앙조정에 실권이 없었고요. 지방정부에서도 제일 높은 익주목을 공명이 차지. 근데 이염은 영안, 강주 이런 데만 있었으니까 뭐 비유하면 이런 거죠. 공명은 경기도지사, 이염은 한 수원시장 정도? 군권도 그렇죠. 원래 유비는 이염이 총사령관을 하길 바랬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렇게 됐죠. 육군 참모총장 역할을 오히려 공명이, 이염은 뭐 한 3군 사령관 정도? 그래서 요청을 시작한 거죠. 나도 주자사 좀 시켜주고 부를 구성할 권리를 달라. 이런 이염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 징징거린 찌질이는 뭐냐, 출세 자리에만 환장해가지고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 표를 보면 알지 않냐, 똑같은 탁구 대신인데 격차가 너무 크지 않냐, 이쪽은 다 있는데 이쪽은 뭐 거의 없고, 이염은 탁구 듀오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공명이 이염을 너무 심하게 개무시하고 푸대접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을 뿐이다. 그리고 공명이 하도 높은 자리란 자지는 다 차지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견제심리가 발동된 걸 어찌 나쁘다고만 하겠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염은 그냥 욕심쟁이였나? 아니면 공명이 하도 개무시를 했던 게 원인의 발단이었나? 보통 이런 경우 우리 일단은 양자 입장을 한번 다 들어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 권력 분점에 대한 공명의 말을 먼저 들어보죠. 한쪽 당사자의 얘기를. 그는 역사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선제께서 붕어하신 이후부터 이평은 이제 이염이 나중에 개명한 이름이라서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염은 자신을 지키고 명예를 추구하며 나라의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염은 지 이속만 챙기는 놈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공명이 디스를 하고 있죠. 실제 공명이 한 얘기입니다. 신이 북방으로 출병을 하면서 이평에게 한중을 시키도록 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 일을 맡지 않고 5개 군을 주어 파주자서로 임명할 것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국가대사는 안 하고 자기 자리 확보에만 골몰했던 놈이라는 거죠. 작년엔 신이 서쪽으로 정벌 나가려고 할 때 이평은 사마이 등이 관서를 설치하여 자신을 초빙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이평의 계산으로 출병한 기회를 틈타 신을 핍박하여 자신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려고 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한창 힘들 때 중달에게로 넘어가겠다고 은근히 압박해서 이익을 쥐어 짜내려고 했다는 거죠. 공명이 말대로라면 나쁜 놈도 정말 천하에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건데요. 공명의 이연 비난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평의 아들 이풍에게 강주를 관리하도록 하는 융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나는 상당히 많은 걸 양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평이 한중에 있을 때 모든 일을 그가 책임지도록 했으므로 신하들은 지위에 높고나주 불문하고 모두 나 제갈공명이 이평을 너무 후하게 대우한다며 질책하곤 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욕을 먹으면서까지 나는 이염한테 잘해줄 만큼 충분히 잘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염은 정말 국가 대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놈인데요.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이를 두고 한실부흥 대업에 여념없는 공명을 괴롭히고 징징거리기만 한 나쁜 놈,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한쪽 당사자인 공명 말을 들어봤으니까 다른 쪽인 이연 말도 좀 들어봐야 할 차례인데요. 모든 논란의 기본은 그거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걔 말, 걔 입장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염은 뭐라고 했는가? 안타깝게도 이염은 이런 자신에 대한 공명의 맹비난에 뭐라고 항변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승자의 역사여서 패자 이염 항변이 다 삭제가 된 건지 어떤 건지, 여튼 기록이 없으니까 뭐 누가 옳고 나쁘냐를 떠나서 좀 일방적이긴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염 편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런 논거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위나라에선 중달 같은 여러 탁고 대신들이 있었는데 이 탁고 신들이 전부 자신의 부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이염만 못했죠. 그러니까 이염은 아니 위나라는 저렇게 탁고 대신들이 다 부를 구성하는데 왜 나만 못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염 입장에서 보면은 공명이 자기를 너무 심하게 폄하한 개무시를 한 거고, 공명 입장에서는 이염이 좀 심하게 징징대는 거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공명도 아무렴 징징거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얄밉다는 그것만으로 탁고 대신을 날려버릴 수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징징 혹은 권리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기던 와중에 결국 일이 터집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발을 하는데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정사 기록대로 우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공명의 4차 북벌 때였습니다. 나중에 제갈량은 진짜 명장이었나, 군인 제갈량의 실체, 요거 할 때 한번 제갈량 북벌을 조금 심도 있게 알아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제갈량의 4차 북벌이 한창 싸우다가 군량 조달이 안 됨으로써 퇴각하게 되었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4차 북벌도 파고들면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여하튼 근데 이때 당시에 군량 수송을 담당했던 후방 책임자가 바로 이염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량 수송 업무가 좀 제대로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때 한필 아주 심한 장마가 들거든요. 정사 이염전에 보면 231년 봄 제갈량 군대가 기산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염이 군량 수송 업무를 맡았는데 그해 여름에서 가을까지 장마비가 쏟아져 식량 운반이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마가 온 것 자체는 이염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빗발치는 장마 때문에 이염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자기 부하를 직접 공명에게 보내 사정 설명을 합니다. 이염 부하가 가서 이건 저 이염님의 서신입니다. 내용인즉슨 비가 너무 와서 수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철군하셔야겠다는 이염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공명이 수긍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는 후퇴를 결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염이 자연재해로 인한 후퇴 권고를 정식으로 했고 제갈량이 오케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염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군량 수송을 끊었다, 이러면 잘못이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공명에게 공지했고 공명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수긍하고 퇴각에 동의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뭐 북벌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실패해서 철군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엄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엄은 전가를 통해 공명군대가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군량미는 충군 학원을 어찌 승상은 후퇴를 한단 말인가? 거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여기저기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죠. 분명 이엄이 먼저 비가 와서 도저히 수송이 안 되겠습니다. 후퇴하시죠. 이런 제안을 했고 공명이 거기에 어쩔 수 없다고 수긍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합의 다 보고 돌아오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냔 말이죠. 또 한술 더 떠서 이런 짓도 합니다. 황새 유선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는데요. 황제폐하, 지금 승상 군대가 퇴각하는 것은 진짜 진정한 퇴각이 아닙니다. 저건 페이크입니다. 적을 유인해서 싸우려고 하는 술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심지어 황제한테도 이런 개구라 보고를 합니다. 거의 실성한 게 아닌가 싶은 황당한 행태의 연속인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그 택도 없는 구라가 공명이 시퍼렇게 살아서 돌아오고 있는데 어찌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정사에서 진수는 이런 100% 발각날 황당한 구라를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엄은 이렇게 하여 자기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벗어나고 제갈량이 진군하지 않은 잘못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군량 수송 미스로 자신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역으로 공명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거짓말을 획책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조정이 다 공명이 완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출사표에서도 살펴봤지만 아예 유선한테 공명이 나 없을 때는 너는 얘랑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찍어주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 얘기는 뭐 조정을 그렇게 장악했으니까 사법부도 공명파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이건 너무나도 멍청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사법부를 공명파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일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나중에 과정은 어떻게 되냐. 정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명이 추후 이엄이 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개했으므로 이엄의 잘못은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엄이 애초에 부하들 시켜서 서신 보내서 비 와서 수송 안 되니까 철수합시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서신을 공명이 들고 와서 들이대니까 이엄 거짓말이 씨도 안 먹히고 바로 들통이 나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엄은 힘껏 변명하고 죄를 자백하고 사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용두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이엄 욕하는 공명의 글이 바로 이 사건 통해 공명이 이엄 탄핵할 때 올린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엄이 지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런 사기 뒤통수까지 치다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조조도 참 명문장가인데 공명도 출사표에서 보듯 굉장히 그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공명 글만 읽어보면 공명에 적대하는 사람들은 다 천하의 나쁜 놈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명문장가인데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 보면 공명이 말싸움으로 상대방 피토하게 만드는 뭐 그런 것도 얼핏 본 것 같은데 물론 과장은 있겠습니다만 늘 정적들하고 싸워야 하는 정치인의 숙명상 어쩌면 상대방을 나쁜 놈 만드는 이러한 기술도 정치인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나온 거 한번 공명의 탄핵문 나머지 내용도 보도록 하죠. 이엄은 대신이 되어 과분한 총애를 받으면서도 충성으로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낭설을 지어내고 방자하게 굴었으며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상하를 미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명 이분이 이게 우리는 굉장히 그 신선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열받아서 누굴 공격 맘먹고 하기 시작하면 아주 직설적이고
가차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 하나하나에 공명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집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법조를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사한 일을 하도록 이끌었으며 감정은 저열하고 뜻은 광망해 마치 천지가 없는 듯 했습니다. 요 탄핵문 대목에서 우린 당시의 공명과 이염이 한 번은 법정에서 재판을 붙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사법부를 다 공명에 잡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염이 무조건 누명을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부분은 이염이 왜 이런 씨도 안 먹힐 거짓 기획을 획책했냐는 거죠.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염은 증거, 자기가 썼던 서신 이것도 다 써줘서 증거도 완전 불리한 상태고 세력적인 이염이 총나라 사법부에서 재판으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이런 기획을 벌였을까? 상식적으로요. 이염이 정말 공명을 물리치고 싶었다면 그냥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공명이 북벌 나갔을 때 그냥 몰고 가서 성도를 장악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되도안을 개구라 기획을 벌였는지 실제로 베이징 대학의 텐위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이염의 숙청 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터무니없고 일반적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그런 부분들 등등 때문에 정사에 기록된 이 사건 전말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정사 내용대로라면 이염이 거의 바보 중에 상바보란 얘긴데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염이 구라를 쳤는데 세상 모든 구라에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사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군량수송 실패는 이염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장마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장마라는 변수조차 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담당자가. 근데 장마수에는 21세기는 우리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기예보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군량을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공명을 엿먹이려고 군량 수송을 늦췄다거나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빚 때문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송 관련된 이염 개인의 실책이 없다는 거죠. 공명의 탄핵문에서도 군량 수송 자체가 문제였다는 말은 단 하나도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즉, 이 재판에서 이염이 탄핵된 죄목은 군량 수송 문제가 아니라 개구라를 쳐서 공명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공작을 펼쳤다. 이 죄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헛된 거짓 공작만 안 쳤어도 이염이 탄핵될 일은 없었다는 거죠. 텐위칭 교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런 거짓말의 동기, 구라의 동기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뜻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음모론. 즉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의 속사정, 음모가 있지 않았겠는가? 세상 음모론 중엔 터무니없는 것도 물론 있고 반대로 음모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고 뭔가 구린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건 좀 후자 쪽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텐위칭 교수님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엔 뭔가 몹시 의문스러운 꿍꿍이 속내가 숨어있는 듯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제갈량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안티 제갈량 분들은 이런 견해를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촉 사법부를 쥐고 있는 공명이 이염을 숙청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벌인 하나의 법정 사기극이다. 근데 또 이 안티 제갈량 분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해도 몇 가지 걸리는 팩트가 있죠. 일단 이염이 거짓말을 친 건 사실이고 정사를 기록한 진술을 믿는다면 또 이염이 후퇴하라는 서신을 보낸 것도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명의 이염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기 가설입니다.
일단 이엄하고 공명은 아까 이제 후퇴하기로 합의를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공명은 이번 4차 북벌이 실패했기 때문에 큰 상실감을 느꼈고, 즉 매우 분노한 상황이었고, 동시에 이번에도 또 성과 없이 돌아가는 북벌에 대해 총 내부의 북벌 반대론자들에게 공격받을 것이 아주 두려워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명은 이 4차 북벌 실패의 책임을 군량 담당자였던 이엄에게 모조리 뒤집어 씌울 계획을 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명이 자기한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움직임, 그걸 이제 이엄도 좀 알게 되고, 극도로 당황한 이엄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패닉에 빠져서 공명의 음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제 이 공명 책임 뒤집어 씌우기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엄 의심병 환자설인데요. 그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리에 빠져서 털레털레 귀국하고 있었는데, 이엄 혼자서 지 스스로 뇌내 망상에 빠져서 야, 이거 공명 저거 북벌 또 실패해서 그 책임을 돌아와서 전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진 않을까? 라는 스스로의 설레발에 빠져서 역으로 공명을 어설피 정치 공격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공명 책임 뒤집어 씌우기설, 이엄 의심병 황자설, 둘 중에 뭐가 더 타당하다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순수하게 역사 기록 그 자체에 좀 더 무게감을 실어준다면 2번 이엄 의심병 환자설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정사에 이엄 본인이 죄를 인정했다고 나오고, 또 공명이 그 이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에 나는 이번 사건 때문에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걸 공명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그 이엄이 공명이 죽고 나니까 이엄은 항상 제갈량이 자신을 다시 부활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제갈량 후계자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공명이 죽고 나니까 자기도 격분해서 화병 들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정사에.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이엄이 괜히 지가 먼저 쓸데없이 의심해서 뻘짓거리를 저질렀고, 나중에 까놓고 보니 공명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참을 눈물을 흘렸다, 이런 흐름이 아닐까. 근데 조금 더 여기서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이런 파생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명이 일부러 돌아가면 이엄을 숙청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그 정보를 들은 이엄이 폭주를 하게 되고, 즉 공명이 정보전을 통해 이엄의 폭주를 유도하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엄을 탄핵해버렸다. 그러니까 막 사람 시켜가지고 이엄한테 야, 이거 제갈공명 돌아오면 군량 수송 문제로 해가지고 그냥 너를 죄에다 뒤집어 씌우고 숙청할 거래, 이런 얘기를 흘려가지고 이엄을 당황하게 만들고 패닉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는, 폭주를 하게 만드는 유도 전략. 만일 이런 거라면 정말 공명은 꼬리 9 달린 구미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엄이 좀 황당한 짓거리를 했기로서니 그게 삭탈관직, 평민으로 내려버릴 그 정도 죄였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 번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의 2번 이엄 의심병 환자설에 약간 더 살이 붙은 건데요. 일단 잘못은 이엄이 의심 설레발을 쳐서 먼저 저질렀다.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어둠의 기획, 그런 건 없었다, 공명에게. 그러나 공명은 딱 이제 이엄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 보고 아, 저거 평소에 늘 짜증났는데 잘 걸렸다, 기회는 찬스다라고 이참에 이걸 빌미로, 특히 총나라 내부에 분명히 안티 제갈공명, 북벌 반대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걔들이 아무래도 자석에 달라붙는 쇳가루처럼 이엄에게 몰려들어
안티 제갈량 세력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잘못을 저지른 김에 이걸 침소봉대, 아주 큰 잘못으로 확대해서 이참에 이엄 일파를 싸그리 다 날려버리자. 즉 선이엄 잘못을 먼저 했고, 근데 그 잘못을 보고 공명이 나중에 아싸 잘 걸렸다, 이 일을 적당히 잘 키워가지고 이참에 이엄과 그 무리들을 싸그리 다 제거해버리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제4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명의 이엄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기 설, 법정 모략극, 두 번째는 이엄의 의심병 황자설, 제 혼자 설레발 친 거였다. 세 번째는 공명이 정보전으로 이엄의 폭주를 유도해서 제거했다. 네 번째는 일단 이엄이 잘못을 의심병에 의해서 저질렀고, 근데 그 잘못 저지른 거 보고 제갈공명이 이엄파 숙청에 제대로 활용했다. 어떤 게 맞을지, 아니면 뭐 이거 외에 더 합리적인 어떤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올겨주시면 저도 감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기록이 제한적이고 설명도 부족하고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여하튼 굉장히 괴기한 사건입니다. 사실 뭐 재판이라는 게 요즘 재판도 진실을 시원하게 못 밝히잖아요. 역사에 여하튼 승자인 공명의 말은 토시 하나하나 아주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반대편 피고였던 패자 이엄의 이야기는 전혀 남아있질 않아서요. 진실을 제대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엄이 무조건 잘했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하튼 탁고 대신으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듯 했던 이엄이는 이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이때의 숙청으로 물론 비주류이긴 했지만 이엄 일파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고, 그러니까 직장으로 치면 그 라인 줄 끊어지는 거잖아요. 요청 주신 테마 중에 그 진도라는 무장이 있습니다. 이 진도가 상당히 많은 매니아 분들께 주목받는 이유가 계안보신천에 나온 이 평가 때문일 텐데요. 진도 그의 명망과 관의는 항상 좋은 조자룡의 뒤였다. 그들은 함께 충성과 용맹으로 칭송되었다. 바로 이렇게 충심으로 유비를 모셨고 조자룡의 뒤를 잇는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명망 있는 장수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무장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진도도 좀 준비를 해보면서 그 정사항복지 전체를 탈탈 털었거든요. 근데 진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갈량은 이엄을 강주로 옮겨 주둔시키고 진도를 남겨 영안에서 지키겠다, 요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짐작컨대 진도는 분명히 제갈량파가 아니라 이엄 라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사 전체에도 이엄이 재판 때 어떻게 항변을 했는지 그의 입장, 뭐 이런 게 완전히 그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엄 쪽 줄을 잡고 있던 무장들 역시 이엄의 몰락과 함께 총내에서 완전히 팽당하고, 그래서 기록에도 그의 그 활약이나 능력에 비해 많이 그 주목을 못 받게 된 게 아닐까. 이엄 라인 그냥 다 왕따 시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다만 이런 기록은 또 그 정사항복지 말고 다른 데 있어요. 그 태평어람에 공명이 자기 형인 제갈근에게 편지를 보낸 게 나오는데요. 형님께서 백제성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가 비정예일까 근심하셨는데, 사실 진도가 영설에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는 유비님 선제의 군사들 중에서도 최강 정예 부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명이 북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나라 쪽에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명은 소수긴 하지만 진도와 그가 이끄는 정예병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을 남긴 거거든요. 이걸로 봐서 일단 진도는 유비의 신뢰가 두터웠고, 황제 유비가 거느린 최정예병을 이어 맡을 만큼 그 능력과 신뢰도가 탄탄한 사람이었다. 다만 이엄을 강주로 이동시키고 원래 이엄이 있던 그 영안을 진도에게 맡겼다라고 나온 걸 봐선 아마도 진도가 그 이엄 라인, 이엄파에
가장 대표격인 무장이 아니었겠느냐. 유비가 이제 이엄한테 군사를 맡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진도라는 무장까지 같이 주면서 둘이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탁고 대신을 할 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이엄은 사실 나중에 그 유비 쪽에 합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엄이 옆에 자기를 오랫동안 수행해온 조자룡의 보험 갈 정도로 믿을 만한 진도를 붙여서 안정화를 도모하지 않았을까? 진도가 충성심은 최강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적지만 나오는 기록마다 그의 충심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정의에 훌륭한 무장이었지만 이엄 라인에 한번 서게 되었다는 그 라인 미스로 인해 나중에 촉에서도 별로 중용되지 못하고 기록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진도가 워낙 기록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준비를 노력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주문했거든요. 그 소리 부분에서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점 너무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비들이 새로 배송이 오는 대로 갖춰서 좀 더 좋은 소리로 앞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 언제나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그 유선의 진실, 정말 그는 바보였나 아닌가, 그리고 또 요청 주신 황후 내용까지도 뭐 포괄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주시는 거는 제가 다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지는 뭐 죄송하게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보기는 다 보고 있습니다. 뭐 칭찬해 주시는 말씀, 또 비판 지적해 주시는 말씀 다 보고 있거든요. 정말 그 모든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